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산골 마을에 마음씨 착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담화였지요. 담화는 왼쪽 눈가에 붉은 단풍이 모양의 반점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반점을 불길하다 여겼습니다. 아이들은 담화를 보면 돌을 던지거나 뒤에서 손가락질하며 놀려댔고 어른들은 수군거리며 재수가 없다고 침을 뱉었습니다. 담화는 언제나 고개를 숙이고 다녔습니다. 따내린 긴 머리카락으로 그 붉은 자국을 가리려 애썼지만 서러운 운명까지 가릴 수는 없었지요. 그녀가 사는 초가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후미진 곳에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아직 달기 울기도 전에 담화는 차가운 개울가로 향했습니다. 꽁꽁 언 손으로 방망이질을 할 때마다 뼛속까지 시린 한기가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집안에서는 늘 따뜻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것은 담화의 몫이 아니었지요. 안방에서는 계모와 그녀의 아들이 막 잠에서 깨어 아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담화가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그고 빨래를 하는 동안 부엌 아궁이에서는 고소한 밥냄새 대신 매캐한 연기만 피어오르곤 했습니다. 계모는 담화에게는 늘 멀건죽이나 식은 밥 한 덩이만을 던져주듯 내밀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끔찍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몇 달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논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졌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 찼고 민심은 흉흉해졌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기우제를 지내보았지만 하늘은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흉년의 그림자가 짙게 깔렸습니다. 바로 그때 담화의 계모가 사람들 앞에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 모든 것이 우리 집안에 든 애군 때문입니다. 저 불길한 것 때문에 하늘이 노하신 것입니다. 그녀는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담화의 붉은 반점을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담화에게로 향했습니다. 마을 정자나무 아래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싸늘한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며 울부짖는 소리를 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그럴 리가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혹시나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절박함은 이성을 마비시켰고 그들은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담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두려움에 묻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차가운 흙바닥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붉은 반점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억울함보다 자신을 바라보는 저 수많은 눈동자에 담긴 냉혹함에 더욱 가슴이 시렸습니다. 기나긴 가뭄이 끝났지만 마을 사람들은 기뻐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가뭄이 쓸고 간 메마른 땅 위에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괴질이라 불리는 끔찍한 역병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열에 들떠 헛소리를 했고 어른들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갔습니다. 마을은 금세 곡소리로 가득 찼고 사람들의 눈에는 이성을 잃은 공포가 번뜩였습니다. 사람들은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 구판을 벌였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징과 꽹과리 소리가 마을을 뒤흔들었지만 역병의 기세는 꺾일 줄 몰랐습니다.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살아남은 자들의 공포는 분노가 되어갈 희생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절박함은 다마의 계모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계모의 아들, 다마의 이복 남동생도 그 괴지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불덩이 같은 몸으로 누워 끙끙 앓는 아들의 머리맡에서 계모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저 약초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죽어간다는 절망감은 그녀의 마음에 묵혀두었던 원망과 미신을 광기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와 핏발선 눈을 한 그녀는 마을 광장으로 달려가 흙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것 때문이요. 저 붉은 단풍잎이 재앙을 불러왔소. 가뭄도 모자라 이제는 역병까지 끌어들인 것이요. 그녀의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가 공포에 질린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성을 잃은 군중은 무서웠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다마를 한 명의 불쌍한 여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모든 불행을 집어삼키는 애군 그 자체였습니다. 전연을 내쫓아야 한다. 전연을 불태워야 마을이 산다. 분노한 외침이 삽시간에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그들은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 다마의 집, 아니 그녀가 기거하는 헛간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날 밤 마치 하늘도 그들의 광기를 증명하듯 무시무시한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산천이 무너져라 울부짖었습니다. 계모는 헛간문을 부수고 들어가 다마의 머리채를 잡아챘습니다. 네가 내 아들을 죽이려 해이 재수없는 것 당장 이 마을에서 꺼지지 않으면 내년을 여기서 찢어 죽일 것이다. 다마는 얇은 저고리 하나만 걸친 채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붉은 반점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뒤에서 날아온 돌멩이가 그녀의 등을 때렸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직 살아야 한다는 본능 하나로 마을 사람들이 감히 따라오지 못할 깊은 산속을 향해 비틀거리며 내달렸습니다. 폭풍은 그녀의 유일한 도피처였습니다. 바람은 그녀를 쫓는 사람들의 고함 소리를 지워줘 빗물은 그녀의 상처와 서러움을 씻어내렸습니다. 다마는 몇 시간이나 산길을 헤맸는지 모릅니다. 발은 찢기고 무릎은 깨졌으며 온몸은 차가운 비에 젖어 덜덜 떨렸습니다. 더 이상 한 걸음도 뗄 수 없을 지경이 되었을 때 그녀는 커다란 바위 밑에 겨우 몸을 숨길 만한 작은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동굴 안으로 쓰러지듯 기어 들어갔습니다. 젖은 몸에서 피어나는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이대로 얼어 죽는 것인가? 서러운 운명을 원망하며 눈을 감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거센 비바람 소리를 뚫고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애, 응애. 아기 울음소리였습니다. 담화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깊은 산속, 끔찍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에 웬 아기란 말인가? 귀신에 홀린 것인가 두려웠지만 그 울음소리는 너무나 애처롭고 절박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동굴, 입구, 불어난 흙탕물에 휩쓸려온 커다란 대나무 광주리가
바위 틈에 걸려 있었습니다. 울음소리는 그 안에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다마는 떨리는 손으로 광주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값비싼 비단보에 쌓인 갓난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기는 이미 빗물에 흠뻑 젖어 파랗게 질려 있어 울음소리마저 끊어질 듯 미약했습니다. 다마는 망설일 틈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얼어붙은 손으로 자신의 저고리 고름을 풀었습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비단보를 벗겨내고 아기의 작은 몸을 자신의 맨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가야, 괜찮다. 괜찮다.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체온이라도 나누어 주려는 듯 아기를 품에 안고 덜덜 떨었습니다. 아기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품은 채 다시 동굴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아기의 차가운 몸이 다마의 맨살에 닿자 이상하게도 다마 자신의 몸에서도 떨림이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그녀는 밤새도록 아기를 품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밖에서는 폭풍이 울부짖었지만 그 작은 동굴 안에서 두 개의 연약한 생명은 서로의 온기에 의지해 죽음의 문턱을 함께 넘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간 아침, 세상은 거짓말처럼 고요해졌습니다. 밤새 꽁꽁 얼었던 다마의 몸은 아기의 미약한 온기 덕분인지 간신히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품에서 아기는 이제 울음소리도 내지 못하고 가느다란 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둘 다 죽을 것이 뻔했습니다. 다마는 아기를 자신의 속저고리로 단단히 싸서 품에 안고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타는 폭우로 처참하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작정 산 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로 내려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곳은 이미 그녀에게 지옥이었습니다. 차라리 산짐승에게 잡혀먹히는 한이 있더라도 이야기를 살릴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굶주림과 탈진으로 눈앞이 아득해질 무렵 그녀는 잣나무 숲 사이로 가느다란 연기 한 줄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살고 있다는 희미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그곳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초가집의 살인문 앞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녀를 발견한 것은 깊은 산 속에서 약초를 캐며 은둔에 살던 한늙은이였습니다. 그는 민대감이라 불렸으며 세상의 온갖 의술에 통달한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나 궁중의 어지러운 권력 다툼의 환멸을 느끼고 산으로 들어온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쓰러진 다마와 그녀의 품에 안긴 아기를 보고 급히 집 안으로 옮겼습니다. 따뜻한 온돌방에 눕혀진 다마는 며칠 만에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찾은 것은 아기였습니다. 민대감은 이미 아기에게 따뜻한 미음을 먹이고 탕약으로 몸을 덮여놓은 상태였습니다. 아기는 무사하네. 자네도 기력을 차려야지. 다마는 그제야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대감이 아기를 씻기고 젖은 옷을 갈아입히기 위해 비단보를 풀었을 때 그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비록 흙탕물에 더러워졌지만 그 비단보는 보통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5개의 발톱을 가진 용이 수노인 용보였습니다. 그것은 오직 왕실의 적통, 원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광주리 안을 다시 살폈습니다. 그리고 젖은 천더미 속에서 손톱만 한 작은 옥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옥패에는 왕의 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민대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얼마 전 궁중에 큰 불이 나 원자가 불길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터였습니다. 그것이 불이 아니라 반란을 꿈꾸는 무리들의 소행임을 그는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원자를 죽이려 했고 충신 중 누군가가 아기를 이 광주리에 담아 강물에 띄워보낸 것이 분명했습니다. 민대감은 이 아기가 나라의 명운을 짊어진 귀한 생명임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자신과 다마가 끔찍한 위험에 휘말렸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 용보와 옥패를 땅속 깊이 묻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와 심각한 얼굴로 다마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폭풍우가 데려다준 아이일세. 그러니 이름을 폴이라고 짓는 것이 좋겠네. 그리고 자네, 그 붉은 반점을 가진 자네가 이 아이의 어미가 되어야 하네. 다마는 민대감의 말뜻을 다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에게 아기는 이미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대감은 엄숙하게 경고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그리고 아기가 왔던 광주리나 비단보에 대해서는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포리가 자라서 물어보더라도 절대로 입을 열어서는 아니 되네. 이것은 자네와 아기, 그리고 나의 목숨이 걸린 일이네. 다마는 자신의 붉은 반점을 한번 쓸어내리고는 곤히 잠든 포리를 바라보며 비장한 표정으로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림받은 여인과 폭풍에 떠밀려온 아기, 그리고 세상을 등진 늙은 의원, 세 사람의 기묘한 운명은 그렇게 깊은 산속 초가집에서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엮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깊은 산속에서 세월이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폭풍우 속에 발견되었던 작은 아기, 포리는 이제 늠름한 소년이 되었습니다. 민대감의 지혜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며 글공부와 의술을 익혔고 다마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맑고 고든 성품을 지닌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다마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붉은 반점은 여전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피어났습니다. 황무지 같던 초가집 주변의 작은 텃밭은 사계절 내내 푸른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마가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났고 그녀가 풀을 뽑으면 약초가 자라났습니다. 그녀의 능력은 단순한 끈기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민대감조차 고개를 저었던 험한 산지에서는 도저히 자랄 수 없다던 귀한 약초들이 그녀의 텃밭에서는 무성하게 자라났습니다. 마치 땅이 그녀의 따뜻한 마음의 감흥이라도 하듯 가장 순수하고 강한 생명력을 지닌 약초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었습니다. 민대감은 이 기적 같은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다마에게 자신이 아는 모든 약초 지식과 의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마는 글은 몰랐지만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의 마음을 읽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이 약초들로 병든 짐승을 치료했고 늦은 밤이면 마을 어귀에 몰래 내려가 굶주리는 이들을 위해 채소와 약초 꾸러미를 두고 오곤 했습니다. 그녀를 내쫓았던 마을 사람들이었지만
담화의 마음속에는 원망 대신 연민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길이 닿은 곳마다, 그녀의 손길이 스친 생명마다 따뜻한 온기가 피어났습니다. 담화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붉은 반점과 함께 살리는 힘을 지닌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10년 전 원자를 잃어버린 궁궐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권력을 손에 쥐닌 장군은 눈의 가시였던 충신들을 모두 숙청하고 조정을 장악했지만 단 하나 사라진 원자의 행방이 그를 늘 불안하게 했습니다. 그는 원자가 죽었다고 확신하면서도 혹시 모를 불씨를 없애기 위해 전국의 밀정을 풀어 원자의 흔적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 장군의 귀에 흥미로운 소문이 들어왔습니다. 어느 깊은 산중에 신출 귀모란 의원이 사는데 그가 다루는 약초가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만큼 영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그가 사라진 왕실의 잔당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 혹은 그 영험한 약초를 손에 넣고 싶은 탐욕이 임 장군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수하 부대 일부를 그 산으로 파견했습니다. 산 전체를 이 잡듯 뒤져서라도 그 의원이라는 자와 그가 혹시 숨기고 있는 것이 있다면 모조리 끌고 오너라. 병사들은 말을 타고 흙먼지를 일으키며 산 아랫마을, 바로 담화가 쫓겨났던 그 마을에 당도했습니다. 병사들이 마을에 머무르며 행패를 부리던 그때 한 남루한 차림의 여인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가난과 원망에 더욱 찌든 담화의 계모였습니다. 그녀는 병사들이 산에서 사람을 찾는다는 말을 엿듣고는 얼마 전 산 입구에서 얼핏 본 담화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병사들 앞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장군님들, 제가 찾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다. 10년 전에 우리 마을에서 쫓겨난 불길한 계집입니다. 그년이 그때 웬 갓난쟁이를 훔쳐서 산으로 달아났습니다. 필시 부잣집 아이를 훔쳐 팔아넘기려던 게 분명합니다. 계모의 눈은 탐욕스러운 현상금에 대한 기대로 번뜩였습니다. 훔친 아이라는 말에 병사들의 대장이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임 장군이 찾던 것이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계모에게 길 안내를 명령했습니다. 내년 말이 사실이라면 큰 상을 내릴 것이나 만약 거짓이라면 내년의 목숨은 없을 줄 알라. 계모는 기뻐하며 앞장서서 병사들을 산속 초가집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시각 담화는 땔감을 구하러 나간 포리를 기다리며 약초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민대감은 책을 읽다 말고 불길한 예감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험악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걔 아무도 없느냐? 문 열어 쾅. 황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에 담화는 하얗게 질렸습니다. 병사들이 들이닥쳐 민대감과 담화를 마당으로 끌어냈습니다. 병사들이 들이닥쳐 민대감과 담화를 마당으로 끌어냈습니다. 계모는 담화를 발견하자마자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으려 했습니다. 2년 내년이 감히 살아있었더냐? 네가 훔쳐간 그 아이는 어디에 숨겼느냐? 병사들의 대장이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그 아이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바로 그때 포리가 땔감을 한 짐 지고 돌아오다가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어머니 할아버지 포리가 달려오자 계모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저놈입니다. 저놈이 그 훔친 아이입니다. 병사들이 칼을 뽑아 들고 포리를 둘러쌌습니다. 민대감은 절망감에 눈을 감았고 담화의 온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산 아래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을 건드리지 마시오. 횃불과 농기구를 든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병사들이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몰래 뒤따라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담화가 밤마다 몰래 두고 간 약초와 채소로 역병과 굶주림을 이겨낸 바로 그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노파가 절뚝거리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담화가 준 약초로 지독한 기침병을 고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마녀가 아니요. 그분은 우리 아이들을 살린 생불이시란 말이요. 당신들이 함부로 데려갈 수 있는 분이 아니요. 이어서 여기저기서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분은 우리 마을의 은인이시다. 당장 그분들을 풀어주시오. 계모는 자신들이 한때 멸시하고 쫓아냈던 담화를 위해 목숨을 걸고 나서는 마을 사람들을 보며 망연자실했습니다. 병사들도 당황했습니다. 고작 몇 명의 병력으로 성남마을 사람들 전부를 상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담화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붉은 반점을 당당히 드러낸 채 병사들의 대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10년간 굳건히 쌓아올린 어머니의 강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만 하늘이 제게 맡기신 생명을 보살폈을 뿐입니다. 담화의 당당한 목소리가 산속 공기를 갈랐습니다. 병사들은 흉흉한 기세의 마을 사람들과 붉은 반점을 드러낸 채 자신들을 노려보는 담화 사이에서 망설였습니다. 바로 그때 말발굽 소리가 땅을 울리며 이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병사들이 길을 터주자 비단 갑옷을 입은 위압적인 사내 임장군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늦어지는 일 처리에 직접 행차한 것이었습니다. 임장군의 눈이 마당의 선민 대감을 발견하자 증오로 번뜩였습니다. 내놈, 민대감 아직도 숨이 붙어 있었더냐. 10년 전 궁을 어지럽힌 역적이 그가 칼을 뽑아들자 민대감 역시 꼿꼿이 섰습니다. 역적은 바로 너다. 임장군 궁에 불을 지르고 옥자를 탐한 것은 내 놈이 아니더냐. 임장군의 시선이 민대감의 뒤에 선 포리에게 향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소년의 얼굴에는 선왕의 모습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임장군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저 아이는 그는 진실을 깨닫고 경악했습니다. 그는 즉시 소리쳤습니다. 모두 죽여라. 저놈들을 하나도 살려두지 마라. 임장군의 병사들이 칼을 들고 달려드는 순간 산 아래에서 우렁찬 함성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역적임 장군을 처단하라. 임금님을 보호하라. 사방의 숲속에서 갑옷을 입은 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민대감과 뜻을 같이하며 때를 기다려온 충성스러운 신하들의 군대였습니다. 그들은 민대감이 포리를 지키고 있음을 알고 때를 기다리며 임장군을 주시해왔던 것입니다. 순식간에 전세는 뒤바뀌었습니다. 임장군의 병사들은 모두 무기를 버리고 항복했고 임장군은 충신들의 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계모는 이 모든 광경에 사색이 되어
몰래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앞을 한때 그녀가 멸시했던 마을 사람들이 막아섰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경멸과 냉대만이 가득했습니다. 계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포리는 궁궐로 돌아가 잃어버렸던 왕위를 되찾고 새로운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가 임금이 되어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을 길러준 어머니를 궁으로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초가집으로 가장 화려하고 장엄한 행렬이 향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왕의 어머니 데비만이 탈 수 있다는 복년이었습니다. 담화가 복년을 타고 궁궐 문을 들어서자 모든 신하와 궁인들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왼쪽 눈에 붉은 반점을 가진 여인. 하지만 담화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당당하게 걸어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옥좌에 앉아 있어야 할 젊은 임금이 용상에서 내려와 그녀의 앞에 섰습니다. 포리, 아니, 새로운 임금은 모든 신하가 보는 앞에서 담화에게 가장 큰 절을 올렸습니다. 신하들은 경악했지만 임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분의 얼굴에 있는 것은 흉터가 아니다. 이는 10년간 왕의 혈통을 지켜낸 산신의 인장이다. 이분은 나를 낳아주신 분은 아니나 나를 길러주신 어머니시니 곧 이 나라의 어머니다. 담화는 궁에서 가장 높은 여인의 자리, 데비마마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궁에 머무르기 시작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임장군의 폭정 아래 메말라 있던 궁궐의 후원의 꽃이 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심지어 차가운 한겨울에도 나뭇가지에 연분홍 꽃망울이 터졌습니다. 데비가 된 담화는 궁궐의 가장 조용한 처소에서 부모 잃은 아이들을 거두어 보살폈습니다. 그녀의 붉은 반점은 이제 그 누구도 불길하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차가운 편견을 이겨낸 따뜻한 사랑의 상징이자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고귀한 생명을 피워낸 위대한 어머니의 훈장이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운명이라는 것은 때로 저렇게 거센 폭풍처럼 우리를 몰아붙이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그 폭풍 속에서도 생명을 품고 제 가치를 잃지 않는 사람에게는 언젠가 저렇듯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는 법이지요. 이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모두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